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승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구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야새야 파랑새야 말만 들어도 정겨운 정읍 출신 애명선 의원입니다. 마침내 새로운 민주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3일 내란 이후 불멸의 밤을 지새우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전북 도민을 비롯한 대한국민의 승리입니다. 세계사에 빛날 대장정이자 대서사시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의 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북 미래를 향한 도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담긴 대선 공약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다짐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방백세요 유치만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은 꽃향기처럼 백년을 가나 그렇지 못한 부덕은 악취처럼 만년을 간다는 말입니다. 전북도정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에 있어 이를 직시하고 적극 대응하기보다 허구적 성과를 과대 포장하고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목표와 방향이 없어 실질적 성과는 고사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덕이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문제, 인구 감소기로 인한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자 하는 청년 정책에서 이 같은 문제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17일 민선 8기 김관용 전반기 역대 최대 기업 유치 12조 8천억이라는 보도자료가 대대적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민선 8기 전반기 기업 유치 실적이 민선 7기와 비교하여 투자 규모는 2배 이상 확대됐으며 고용인원은 민선 7기 6,526명에서 민선 8기 연평균 6,848명으로 늘어났다고 자화자찬하였습니다. 전북도정이 전북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듯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허상에 불과한 듯합니다. 2년 반의 기간 동안 민선 7기와 민선 8기를 비교하였을 때 투자 해박인 MOU 기준으로 자본은 2배 이상 확대된 것이 맞았으나 기업체 수와 일자리는 그보다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실제 투자로 이어졌는가입니다. 민선 7기에는 7.1조 원의 투자 해박 중 1.1조 원, 15.6%만이 실제 투자로 이어졌으나 민선 8기에서는 14.6조 원의 투자 해박 중 1.2조 원, 8.5%만이 실제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보도자료의 화려한 이면과 달리 코로나를 겪은 민선 7기보다 실제 투자 규모와 이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선 7기에서는 투자 예백 대비 2,534개인 14.4%만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으나 민선 8기에서는 투자 예백 대비 684개로 4%가 채 되지 않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수치는 속일 수 없습니다. 투자 예백상 1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실제로는 4%도 채 되지 않는 684개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선 7기에서는 184개의 기업을, 민선 8기에서는 114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지에 실제 투자한 기업체 수는 절반이 넘는 97개사, 55.8%에 나타났으며 자본에 투자한 기업체 수는 74개사, 42.5%로 나타났으며 일자리로 창출한 기업체 수는 31개사 17.8%로 나타났습니다. 투자협약상 기업체당 일자리는 민선 7기 95.7명, 민선 8기 98.9명으로 나타나 민선 7기보다 민선 8기가 3.1명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한 기업체당 일자리는 민선 7기 36.2명, 민선 8기 22.1명으로 나타나 민선 8기보다 민선
7기가 14.1명이 많았습니다. 지자께 묻겠습니다. 수치가 진실입니다. 투자협약과 다르게 실제 투자와 기업체당 일자리 차이 또한 매우 심합니다. 일자리의 규모뿐만 아니라 기업체당 일자리 또한 과대 포장된 것은 아닙니까? 투자협약과 실제 투자 간 기업체당 일자리 차이가 이리도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단지의 주요 목적은 기업이 공장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집적화하여 경제적, 환경적 이점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지원 시설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돕고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27일 보도 자료를 통해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유치 기업들이 조기에 정착하고 가동할 수 있도록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산업단지는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매기마다 4곳씩 승인되었으나 민선 8기에서는 단 한 곳도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자께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산업단지 승인이 단 한 곳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기업 유치 및 유치 기업들의 조기 정착 및 가동은 중장기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권역별, 시군별 기업 유치 투자 협약 건수를 보면 전체 174건 중 126건, 72.4%가 서부권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민선 7기 68.8%보다 더 심화된 것입니다. 시군으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심지어 일부 군 단위에서는 잘해야 한 건, 보통은 0건입니다. 유치된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자께 묻겠습니다. 수치가 답입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를 넘어 도내 권역 간 시군 간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내 균형 발전을 도외시한 기업 유치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에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께서는 취임한 지 6개월 후인 2022년 12월에 민선 8기 전라북도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이 윤곽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부서들 간 협업이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 분석에 얼마나 소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자께 묻겠습니다. 인구 청년 정책과는 청년 일자리에 관련하여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에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이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청년기본법에선 19세에서 34세를,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에선 18세에서 39세를 청년 인구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자께 묻겠습니다. 종합계획에서 청년 인구를 20에서 39세, 청년 고용률이나 실업률은 15세에서 29세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정의된 것입니까? 인구 청년 정책과는 종합계획 과정 중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습니까? 전북 도정에 있어 여성,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전담 부서는 각각 여성가족과 고용 친화 정책과 장애인 복지 정책과가 전담하여 목표와 방향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는 전담 부서가 없어 망망대해의 부표처럼 명확한 목표와 방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자께 묻겠습니다. 민선 8기의 청년 일자리 전담 부서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우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전담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청년 정책에서 청년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타 시도 사례는 특정 지역의 정책, 프로그램 또는 사례를 참고하여 적용 또는 개선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입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면 17개 시도 중 9곳이 청년 일자리 전담팀을 두고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께 묻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적극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전담팀을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청년 정책과가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년 일자리 없는 청년 정책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러한 청년 정책의 부조화 아래 청년 인구의 대규모 유출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엑소더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께 묻겠습니다. 청년 인구 엑소더스에 대해 청년 인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사님과 인구 청년 정책과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적극 경쟁이란 공무원이 공공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소극 경쟁이란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다수의 권익과 공공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직면한 인구 감소 위기와 청년 인구 대탈출은 소극 행정도 한몫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있습니다. 2024년 본 의원은 연구단체 대표위원을 맡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 인구 유출 원인 및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고, 그와 관련하여 청년 공간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이에 대한 활성화 필요성을 공감하여 관련조를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미 17개 시도 광역단체 중 서울, 대전, 경기에서 청년 기본 조례 외에 별도의 청년 공간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들의 능동적이고 자립적인 활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 인구 청년 정책과 청년 정책팀으로 조례 초안이 송부되었으나 뒤늦게 같은 과 청년 활동 지원팀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청년 관련 센터를 담당하는 팀과 소통 공간을 관리하는 팀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핑퐁 행정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4월 30일 발송되어 5월 19일까지 회신을 요청한 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결에 대한 수시는 오지 않은 채 청년 공간 또한 시설로 보아 기존의 청년 기본 조례만 가능하다며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김관영 지사께 묻겠습니다. 청년센터와 청년 공간은 하나의 시설로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왜 이를 담당하는 부서는 나누어져야 합니까? 청년 정책이 핑퐁 게임입니까? 인구 청년 정책 과정의 의견은 광역지자체 중 별도로 청년 공간 조례를 제정한 경우는 2024년 3월 21일 청년기본법의 시설 설치 관련 조항이 신설되기 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기본법의 시설 설치 관련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서울, 대전, 경기 모두 청년기본조례상에서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청년공간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였습니다. 또 인구 청년 정책과의 의견과 그 방향이 다를 뿐 아니라 우리보다 청년 인구가 많은 서울, 대전, 경기에서 전북 특별자치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던 것입니다. 이렇듯 소극 행정으로 업무를 최소화하여 일신의 안위와 자리만 지키는 이러한 정연한 자태에 우리 도민과 청년들이 느끼는 참담한 심정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김관영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역의 인구와 청년 문제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 행정보다 자신의 자리만 지키면서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무사 안일한 태도는 지사님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수수방관이 아닙니까? 청년 공간과 관련된 예산 및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더 가관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관련 예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도내 시군들을 대상으로 한 차례 수요 조사가 전부였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청년 공간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 프로그램 및 홍보 지원에 있어 이에 대한 수요 조사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수요 조사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전북 도정의 의지가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차례 수요 조사를 통해 관련 시설이 없던 임실과 고창을 제외한 12개 시군 중 6곳에서 청년 공간 활성화와 관련하여 수요가 있다는 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1월 22일 김관영 지사는 도지사와 함께 가는 정책 소풍 개최를 위해 김제시 청년공간 이다에 방문하여 청년들과 소통하며 우리 사회의 희망인 청년들이 전라북도에서 꿈과 도전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김제시가 힘을 모아 적극 지원 협력에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날 지사님이 방문한 청년공간에 대한 지원조차 2024년부터는 김제시를 포함한 어느 시군에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꿈과 도전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도와 안정적 정착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지사께서 직접 언급하고 보도 자료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거점 활용 공간인 청년 공간조차 2024년부터 예산이 0원입니다. 2022년 11월 지사님의 방문과 약속이 무색하게 2024년 관련 예산이 기적처럼 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예산하는 정책과 그에 따른 기대 효과 가능한 것입니까? 청년센터는 도와 시군의 행정적 지원 아래 청년 정책이 실현되는 시설이라 할 수 있으며 청년 공간은 청년의 능동적 사립적 활동을 촉진하여 청년 세대들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시군별로 하나의 청년센터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접근의 용이성과 활용도가 매우 부족합니다. 청년 공간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을 고려한 곳은 완주군 단 한 곳이며 임실군은 아직 청년 공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체계적인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청년 공간의 설치와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능동적 자립적 활동 촉진과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고립, 은둔형 외톨이, 정신 등과 같이 청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관영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전북이 삽니다. 청년공간의 특성과 이를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하시겠습니까? 교육 관련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초저출산으로 인해 학령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면서 미래의 동력이 될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 등 우리 학생들이 뛰어놀 공간을 줄이면서까지 학교 내 주장만 늘림으로써 자유롭게 활동하며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받고 있습니다. 교내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경계를 구문망을 쳐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제의하고 미간을 해치고 있습니다. 학교가 닭장이 되어가는 가운데 학생들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학교 내 주차시설 난립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교직원들을 비롯한 어른들만을 위한 주차장이 무분별하게 드러나 학교 공간이 외부를 위한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인 교실과 더불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핵심 공간입니다. 운동장을 주차장화하는 것은 학교를 교육의 장이 아닌 단순한 출퇴근 장소로 변질시키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학생과 교사의 연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권의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권은 교육자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외부적인 힘에 의존해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서거석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주차시설 난입과 잦은 차량